분석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면 그냥 주식이 오늘 얼마나 하락했는지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워닝을 많이 드렸죠. 기술적인 면에서 주식들이 대폭락하는 상태인데 일단 지수 분석부터 해드릴게요. 자, 지수를 봤을 때 요 레벨 보이시죠? 이 레벨에서 왔다 갔다 거렸을 때 더 하락을 했어요. 지지선이라는 게 플랫 지지선이 있을 때 보통 그게 끊어지죠? 그러면은 주가가 더 하락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살짝 중간에 올라올 경우가 있더라고 해도요. 내일 상승하더라도 안 좋게 보여요. 이거는 왜냐하면 더블 개파락에다가 이거는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패닉으로 돈을 많이 빼는 거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가끔씩 패닉셀이 끝나고 반등을 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이틀 개파락 이렇게 있고 여기서 오늘 4.6% 하락한 날에서 갑자기 이렇게 반등할 찬스는 그냥 쭉 갑자기 올라올 찬스는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금리 확률이 제가 어제 영상을 업로드 했잖아요. 오늘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이게 주가가 오늘 하락한 제일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점점 더 연준이 헛기시해지고 있어요. 이번 달에 75포인트, 다음 달에 75포인트, 그 다음 9월에 또 50포인트, 11월에 50포인트, 그 다음에 또 12월에 50포인트에서 금리가 거의 4가 될 예정이에요. 자, 자꾸 많은 분들이 분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류에이션 많이 내려왔다. 충분히 많이 내려왔다. 이제 주식을 사야 될 때가 맞다.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굉장히 조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많이 내려왔죠. 지로 0 금리인 상태에서. 지난 10년 동안 금리가 0에서 2.5 사이에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근데 금리가 2.5일 때 여기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4월P랑 P로 봤을 때 아직은 거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이죠. 계속 이렇게 금리를 빠른 스피드로 상승을 하면요, 당연히 이 정도 레벨까지 발류에이션이 내려올 거는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럼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이 금리 인상 확률이 더 헛기시해지는지 더 더비시해지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말까지 지금 3.75%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시 3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럼 주식은 반등합니다. 근데 다음 CPI 리포트도 또 안 좋아서 이거 4%도 안 되겠다. 그래서 5% 되고 막 이러면은 주가가 더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올해 얼만큼 인상할 거에 대한 확률에 대한 발류에이션 어저스먼트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들 분석을 안 하는데 확실히 이게 맞아요. CPI가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50포인트 갖고 지금 해결책이 안 보인다고 판단을 하기 좀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지금 이틀 만에 금리 인상이 원래 50포인트였는데 지금 88% 75포인트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리볼브 어라운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지난주부터 영상에 언급해드렸어요. 저는 이거를 여기 갭 상승 때 매수해서, 물론 전에 매수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한 26% 정도 올라간 상태예요. 오늘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지금 20%나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지를 조금 사용하셔야 될 때라고 보는데, 해지를 하셨으면요, 적당히 내려갔을 때 수익을 챙기고 캐시 비율을 늘린 다음에 주가가 더 하락하게 되면은 해지에서 수익을 딴 걸로 주식을 매수를 하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자, 지금은 좀 해지하기 늦었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위험한 상태이긴 해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오늘 이거 안 팔았고 그냥 스탑로스만 좀 걸어놨어요. 한 50%인 여기 스탑로스 뭐 이 정도로 걸어놨고, UBX랑 SR크는 아예 정리를 안 하고 좀 더 지켜볼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주식은 막 코인베이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런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진짜 실적 별로예요, 다. 로쿠, 코인베이, 샤피파이. 지금 성장주가 힘을 못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지금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요. 그래서 SR크 쇼트는 저는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적어도 이 더블탑 레벨까지 가기 전에는 아예 안 팔 생각이에요. 지금은 해지를 조금 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 오늘이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문제가 안 풀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셔야 될 거는 역시나 이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좋은 케이스, 주식시장의 좋은 케이스들을 한번 얘기해드리면요. 지금 4%까지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다음 달 CPI가 내려간다.
그리고 연준이 생각할 때 금리 75포인트 올린 게 효과가 있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연준은 한 달 전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고 그게 엄청 빠르게 에펙트가 나타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CPI가 그래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PC도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픽 인플레이션일 가능성은 있어요. 이번 달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픽 인플레이션에서 만약 CPI가 뭐 8.6%에서 뭐 8.3, 뭐 8%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이 뭐 4%에서 내년 초에 3.5%로 내려온다. 그럼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안전하게 25포인트 올릴 타이밍이 올 때까지는 저는 최상의 케이스가 횡보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50포인트씩 올리는 기간에서는 저는 주식시장이 힘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갬블링 하는 거는 서포트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갬블이에요. 하루에 샀다가 팔고 하루에 샀다가 파는 건요. 네, 선물은 오르고 있기는 맞는데 그거는 갬블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감으로 찍는 거예요. 내일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요. 지금 사인은 다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 올라가면은 그건 데드캣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는 할 만한 호재가 딱 하나 있긴 했어요. 클라우드 기반 기업인 오래클이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15%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적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바이어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15% 올라갈 만한 실적이라고 전혀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보단 좋게 나왔는데 year over year 성장률 0%에 매출 성장률 5%. 물론 가치주로 괜찮은데 이게 15% 올라갈 만한 실적인가라는 게 의문성이 있습니다. 저는 뭘 가이던스로 올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에너지 주식 보이시죠? 에너지 주식이 그래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에너지 주식이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금리 인상이 지금 더 빠르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모든 주식들이 몰터폴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뜻은 저는 아직도 에너지 주식에 불리시한 편이에요. 에너지 주식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XLE라는 에너지 ETF가 아직도 우상향하고 있고 오늘 하락해도 보시면 약간 해머로 마감을 했어요. 그만큼 더 스트렝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QQQ 같은 거 보시면 해머로 마감 안 했죠? 물론 꼬리가 밑에 있긴 하지만 이게 스트렝스의 차이예요. 좀 마이크로 디테일한 분석이긴 하지만 그만큼 좀 더 스트렝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바이어가 그래도 좀 들어왔다 이거는. 자, 그리고 TQQQ랑 XOXL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해요. 왜냐하면 TQQQ는 DK 가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코로나 전 고점 보이시죠? 지금 QQQ는 여기서 오늘 하락한 것까지 계산을 해도 아직 16.48%가 올라왔어요. 자, 이제 TQQQ를 가볼게요, 제가. TQQQ는 이 코로나 고점 보이죠? 여기서 오늘 22% 내려간 상태예요. 자, 3배면은 16%의 3배면 48%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24%가 오히려 내려간 상태예요. QQQ는 코로나 여기서 17%가 올라갔는데 TQQQ는 지금 19%가 내려갔다. 요거를 보세요. 이 DK 에펙트예요. 수수료가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3배보다 더 오른 적이 있어요. 맞아요. 3배보다 더 오른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클 때는 더 많이 하락을 할 때가 많아요. 아무튼 계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상하게 이렇게 거래량 크게 하락할 땐요 3배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봤을 때. DMB라는 게 있어요. DMB라는 게 있는데 요게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채권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금리 인상 기간이잖아요. 아직도 0.75인 상태이고 금리를 올릴수록 그렇게 움직였고요. 지금 벌써. 오늘 크게 이렇게 갭 상승한 상태인데 요거는 해지로 사용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다 쇼트로 가면 또 위험해요. 그러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지금 멘탈이 나가셔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조금 더 하락할 것 같긴 해요. 이 사이클에서. 제가 볼 때도 그런데. 근데 내일 PPI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연준이 금리 인상이랑
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연준이 만약 자신감 있게 이러한 플랜이 있고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는 모든 주식을 지금 상황에서 쇼트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투자할지 플랜을 잘 세우세요. 그리고 그 플랜이 좀 의문점이 가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주식이 막 대폭락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지금 벌어져 있는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정말로 만약 연준이 이 정도로 헛기시한데 CPI랑 UTI가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는 게 보이고, 다음 달 CPI가 만약 내려왔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확률이 이렇게 빠를 필요는 없으니까 다시 3.5 3%로 내년에 그 정도 올릴 걸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반등이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달려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호흡 같기는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예 확률이 없진 않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땐 희박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거를 분석을 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할 수 있는 확률을 지금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돼요.